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다룰 건 숫자 하나인데요. 이게 그냥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숫자. 인류의 생각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린 바로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세죠? 좀 이상하게 들리죠? 애초에 센다는 건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을 괴롭혔던 아주 깊은 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0이 없던 고대 세계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냥 수학책에 숫자 하나 빠져 있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의 틀에 아주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옛날에 숫자가 왜 필요했겠어요? 내 양이 몇 마리인지, 내가 가진 돌멩이가 몇 개인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세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반드시 실체랑 딱딱 맞아떨어져야만 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고대인들이 딱 막히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도 없는 들판, 갚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없음이라는 상태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계산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는 일종의 철학적인 딜레마였죠.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거대한 지적 장벽을 만나러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영의 탄생을 둘러싼 핵심적인 생각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에 고대 그리스는요, 무조건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과 기하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당연히 뭔가를 가리켜야만 했죠. 그런데 오른쪽에 고대 인도를 보세요. 여긴 공, 즉 비어있음이란 개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텅 빈 상태가 모든 걸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기호, 즉 뭔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본 거예요. 이 생각의 벽 때문에 서양에서는 0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동쪽으로 확 옮겨보겠습니다. 0이라는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마침내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곳, 바로 인도의 철학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죠. 이 설명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인도 사상에서 공, 그러니까 슈냐타라는 건요,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는 잠재력의 상태, 고요함 그 자체로 본 거죠. 무언가가 생겨나기 바로 직전의 그 상태, 거기서부터 하나, 둘,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 세계관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없음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 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도의 사상가들은 이 없음에 기호를 붙이고 이걸 하나의 숫자로 다루는데 아무런 철학적인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자,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그저 생각 속에만 있던 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기호와 명확한 규칙을 가진 완벽한 숫자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0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세요. 모든 건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됐습니다. 65랑 65를 구분해야 하니까 가운데 자리가 비었다는 표시를 해뒀죠. 하지만 이건 그냥 빈칸일 뿐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인도의 철학 위에서 공이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양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세기에 브라마굽다라는 수학자가 0을 더하고 빼고 곱하는 규칙을 만들면서 0은 비로소 진짜 숫자가 된 겁니다. 기호도 처음엔 그냥 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진화했고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기호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에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0이란 숫자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0의 발명이 어떻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그리고 우주를 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만약 0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수학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먼저 0이 있으니까 205랑 25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립값 개념, 즉 위치 기수법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복잡한 방정식, 즉 대수학이 가능해졌고요. 결국에는 움직임과 변화를 계상하는 미적분학의 길까지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에 퍼지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서기 628년쯤 인도에서 처음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게 아랍 세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한참 뒤인 1200년대에야 피보나치가 유럽의 0을 소개하죠. 그런데 유럽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도구로 인정받기까지 또 400년이 걸려서 1600년대 과학혁명의 시대에 와서야 미적분학과 함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0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0은 인류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수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바로 무한소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완벽한 0과는 살짝 달라요. 0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끝도 없이 영원히 다가가는데 결코 거기에 도착하지는 않는 너무너무 작아서 잴 수도 없는 어떤 값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게 변화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미적분학의 핵심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바로 0이 가진 진짜 놀라운 점이에요.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정의하고 나서야 비로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나 끝없이 커지는 상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0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무한으로 가는 달이었던 셈입니다. 0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 즉 무한에 한없이 다가가면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분석에서는 0이라는 다리를 건너 바로 그 무한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